습관으로 내 생명 단축시키기 쉽고 7위 공개합니다. 갓생 습관인 줄 알았던 아침 루틴이 독! 건강을 챙기겠다고 마음먹은 30대 직장인 지니 씨는요. 오전 6시 부지런히 일어나 가장 먼저 스트레칭을 하고요. 물 한 컵을 들이켜고요. 아침 일기를 쓴 다음에요. 책을 10페이지 이상 읽고 푸시업 100개를 채우는 오전 루틴을 꼬박꼬박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 진짜 오상진인데? 푸시업 100개까지 못해. 자, 지금 언급한 지니 씨의 아침 습관 중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거 다 권장사항 아니에요? Nope! 아침부터 푸시업 100개. 왜요? 손목과 팔관절, 어깨관절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틀렸습니다. 뭐야? 뭐가 잘못됐을까요? 저는 아침에 물 마신 거예요. 왜요? 그게 왠지 그걸 것 같아요. 틀렸습니다. 얼핏 보면 갓생 습관을 사는 듯한 직장인 지니 씨의 일상 중 잘못된 습관은 바로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아니 그거는 제일 좋은 습관일 것 같은데? 아침 잠자리에 일어나서 하는 허리 스트레칭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척추 재활 전문가들은 허리 스트레칭이 오히려 허리 디스크를 유발한다고 경고합니다. 잠이 든 사이에 우리의 근육은 일시적으로 멈춰 있는 상태인데요. 아침이 됐을 때 바로 그 척추에 자극을 줄 경우 우리 몸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하는 스트레칭은 근육을 놀라게 해서 오히려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침 스트레칭은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좀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네. 바른 자세로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가 간다는 거죠. 근육이 좀 더 깰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자,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스트레칭입니까? 자, 허리 디스크 수술비 3천만 원 아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쉽게 기상 직후 허리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제 좋은 운동이죠. 좋은 운동이죠. 엎드려서 이제 양손을 야구 빠따 잡듯이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네. 턱 밑을 개고는 깊이 들이십니다. 빨리. 첫째는 15분간 워밍업 해줄 것. 아침에는 먼저 몸을 천천히 깨워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둘째, 양말을 신을 때도 꼭 의자나 침대에 앉아서 신을 것.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몸을 서서히 깨워주셔야 됩니다. 아침에 몸 상태가 낮보다 훨씬 더 부상을 입기 쉽다는 걸 명심한다면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허리 디스크 수술비 3천만 원 아껴드렸습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내 생명 단축시키기 쉽고 6위를 공개합니다. 상쾌한 아침 조깅의 진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입이 즐거웠던 만큼 한 해가 가도록 몸은 점점 더 불어간 50대 가장 쭈니 씨. 얼마 전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서 체지방률이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부턴 건강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높게 나온 체지방률에 그래, 결심했어.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오늘부터 뛴다. 쭈니 씨처럼 아침 조깅을 다짐하고 부지런히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공복 유산소 한때 유행했잖아요. 어. 이게 빈속에 뛰면은 살 쫙쫙 빠진다고 어허. 많이들 했죠. 아 근데 이거 진짜 해야지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도 못 뛰고 있습니다. 못 일어나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지방을 잘 태운다고 알려져 요즘 많이들 하는 아침 공복 유산소 운동. 과연 우리 건강에 좋기만 하는 걸까요? 아침 조깅도 안 좋습니까? 뭐 우리 상식 중에 제대로 된 게 없군요. 엄밀히 따지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조깅을 습관처럼 했다가는 한 바퀴만 더 뛰자. 아 근데 왜 이렇게 울렁거리고 어지럽지? 누군가는 식은땀이 줄줄, 두근거리고 불안한 떨림 증세까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는 거죠? 그거 아닐까? 혈당 스파이크? 어허. 그거 되게 나쁘대잖아. 아하. 혈당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경우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확 떨어지면 저혈당 쇼크. 또 쇼크가 오잖아. 아, 그거 아닐까? 모르겠습니까? 자, 상쾌한 아침을 위해서 눈 뜨자마자 뛰는 분들이 있으시죠. 하지만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복에 뛸 경우 당뇨병 환자는 저혈당 쇼크가 올 수가 있고요.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아침 운동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아침 밥을 먼저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혈당 안 오게. 야, 공복 유산소라고 얘기하는 거를 정면으로 이제 반대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나나 한 조각 정도 드시고 뛰면 좋죠. 그렇죠. 뭐라도 드시고 과하지 않게. 그리고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식사 후 15분 걷기가 오전과 오후에 걷거나 러닝머신을 하는 것보다 혈당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요, 하루 중에 저녁 식사 후에 가볍게 운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깅보다는 야깅으로 살짝 뛰어주기. 조깅이 아침 주자를 쓰는. 아, 저는 이건 MZ식 유머입니다. 아 그래? 예, 야깅으로 하십시오. 야깅으로 가겠습니다. 네. 잘못된 습관으로 내 생명 단축시키기 쉽고 5위를 공개합니다. 혀의 위치에 따라 모모 가능성이. 자, 두 기자님 입을 가볍게 다물고요. 턱에 힘을 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혀 위치가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혀까지 힘을 빼요? 예. 이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저는 약간 윗니에 붙어 있어요. 저는 A랑 C 중간쯤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를 고르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D 같아요. 저는 A. 자, 왜 제가 이걸 기자님들께 물어봤을까요? 혹시 잘못된 혀의 위치가 부정교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혀가 턱 관절까지 영향을 준다고요? 처음 맞습니다. 들어봤는데요. 진짜? 우리가 흔히 부정교합이라고 하면 유전적 요인이 크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혀가 잘못된 위치에 있을 경우 다양한 형태의 부정교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와 오 기자처럼 A를 고르신 분들, 혀 끝이 윗니에 닿아 있다면 돌출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 근데 두 분 다 그런 입은 아닌데. 나오고 있는 거죠, 계속. 한 기자님이 C라고 그랬죠. 마중 나가겠네 이거 C 어떻게? 아니면 D 같아요. 자, C. 혀가 위아래 치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면 입이 벌어지는 개방교합 등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겠다. 개방교합. 그리고 D일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D처럼 혀 끝이 아랫니에 닿아 있다면 주걱턱이 될 수 있습니다. 저기 미안한데 혀를 말아놔요? 언급 안 한 게 뭐죠? 카멜레온의 B야? B. B? 아예 혀에 안 닿는 거? 입천장에 붙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답은 바로 B. 입천장, 혀의 끝과 중간, 뒷부분까지 혀 전체가 입천장에 닿는 것이 바람직한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릴 때 주로 영향을 많이 받겠죠. 야, 이 사빈이한테 말해줘야겠다. 부정교합 생겨서 나중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단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맞춰놓는 게 낫죠. 자, 사실 부정교합이 생기게 되면요, 치열의 변화는 물론이고 얼굴형에도 영향을 미쳐서 심미적으로도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더 우려되는 건 부정교합이 오면 입이 자꾸 벌어지게 돼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데요. 이런 구호흡이 생활화되면 충치나 치주 질환도 유발하고 수면의 질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신체 습관, 잘못된 혀의 위치 하나로 얼굴형은 물론이고 수면의 질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혀의 위치가 저 많은 것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정말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나비 효과입니다. 이날 이때까지 평소에 내가 혀가 어디 있는지 나 오늘 알았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혀의 위치가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줄도 몰랐습니다. 한두 번만의 습관을 바로잡을 수는 없겠지만요. 혀의 올바른 위치, 입천장 기억하시고요. 의식적으로라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내 생명 단축시키기 쉽고 16위 공개합니다. 무거운 짐 들 때 뭐뭐만 기억하세요. 집에 가면 이제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몇 개씩은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 있는 택배 상자 보이시죠? 가까이 가셔서 평소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아 저희 둘이요? 아, 이게 뭐 의식을 하지 말고 현관문 앞이라 생각하고 들어보시라고요. 네. 사빈이 아빠 그 저기 택배 좀 들어줘요. 자, 사빈이 아빠 네. 빨리 가져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들었고요. 하하. 정말 한심합니다. 누구야? 이렇게 했다가는요. 허리가 나가버리는 겁니다. 뭐 잘못했어? 나 길 가다 뺨 맞은 느낌이야.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습관적으로 잘못된 자세로 짐을 들다가는
여러분의 허리 건강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어허? 먼저 우리가 물건을 들 때 흔히 하는 나쁜 자세. 다리를 편 상태로 허리만 그대로 구부려서 드는 분들 많으시죠? 우 기자님처럼. 그리고 짐이 좀 무겁다 싶으면 몸을 쪼그린 상태로 들어 올리는 분도 많을 겁니다. 한 기자님. 한 기자님처럼. 아니 그러면 자 인간이 그거 이외에 자세를 취할 수 있어요? 아 뒤로 이렇게 들어? 그건 어떻게 하라는 허리 거야? 건강에 좋겠네. 아니면 누워? 누워서 이렇게? 아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 잘못된 신체 사용으로 허리 수명 단축시키고 있었던 분들,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안전보건공단에서 무거운 짐을 자주 드는 근로자에게 강조하고 있는 원칙. 첫 번째, near, 물건 가까이에 서서. 2번, no bending back, 등을 구부리지 말고. 3, knee, 무릎을 굽혀 다리 힘을 이용해 물건을 드는 겁니다. 일명 3N 수칙. 예전부터 어른들이 막 번쩍번쩍 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허리 나가죠. 조심하라고. 저는 다 배워서 일리 잘 있는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런데도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허리를 피는 게 되게 핵심이거든요. 네, 아유, 잘 기억해야겠네요. 자, 잘못된 자세로 허리 수명 단축시키지 말고 이제부터는 무거운 물건 들 때 3N 수칙만 기억하세요. 잘못된 습관으로 내 생명 단축시키기 14회를 공개합니다. 내 건강을 위협하는 자세가 있다. 한국인들이라면 아마 99% 누구나 너무 많이 하는 자세. 연령 불문, 장소 불문. 대부분의 사람들이 습관처럼 몸에 밴 자세. 바로 양반다리. 외국인들은 불편해서 도저히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양반다리 하거나 한쪽 다리 세우는 일명 엄마다리 자세가 쉽고 심지어 편하지 않던가요? 참 신기한 게 의자 위에서 일부러, 네. 소파 위에 일부러. 이거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소파에 등 대고 저렇게 또 앉기도 하니까. 네네. 소파 위에 앉는 게 아니라 소파에 등을 대고 바닥에 앉죠. 그렇죠. 소파는 앉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등 받은 것처럼. 그렇지. 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유전자에 박혀 있나?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심코 편하게 양반다리 하면서 TV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그 습관들이 야기할 무시무시한 질병, 허리 디스크, 이상근 증후군, 무릎 관절 악화, 이 3콤보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다리 푸십시오 지금. 양반다리 자세 하나가 여러분들의 허리와 무릎 건강을 야금야금 갉아먹어 2년, 3년, 10년 얼마나 노화시킬지 모르는데요. 그래도 안 고치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자세 자체는 편한데 근데 그게 안 좋은 자세라는 거잖아. 안 좋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특히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는 좌식 문화가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양반다리 자체가 골반이 틀어지는 자세이기 때문에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쏠려서 허리 디스크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고요. 골반 주위 근육이 긴장돼서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의 통증이 생기는 이상근 증후군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양반다리를 할 경우 무릎이 과도하게 구부러지잖아요. 이때 무릎뼈 사이 연골판에도 압력이 가해지면서 무리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면 통증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양반다리는 정말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 가능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높은데 나이 들수록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수도 있겠군요. 이게 이제 생활 습관상 걸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환경에 살고 있었네요. 그거는 조금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떻게 앉아야 됩니까? 올바른 자세는 뭐예요? 앉을 때는요, 되도록 의자를 택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바닥에 앉아야 한다면 방석을 반으로 접어서 무릎과 허리에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는 게 좋고요. 앉을 때도 복부에 힘을 빡! 허리는 반듯하게 이렇게 빡! 아셨죠? 무심코 해왔던 양반다리 습관,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도 양반다리 하고 시청하고 계신 거 아니겠죠? 오늘부터 바른 자세로 약속?